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시대의 자수성가하는 길,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 제이 세미지음, 권진이 옮김, 윤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자수성가로 부자 되는 길,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 모두 한 번쯤은 꿔본 꿈이다. 복권에 당첨된다면, 가치가 어마어마한 골동품을 다락방에서 발견한다면, 혹은 나이지리아 왕자가 당신에게 수백만 달러를 입금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더는 빚도 근심도 없는 삶일 것이다. 그저 람보르기니, 요트, 매그넘 샴페인에 둘러싸인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한 부자들의 생활을 할 일 없이 꿈만 꾸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난 30년에 걸쳐 얻은 중요한 교훈과 지식을 취합하여 새로운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방법을 추려봤다. 어느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15가지 방법은 디지털 시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다. 이 책은 현 포스트 팬데믹,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계화 시대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회사를 키우거나 당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꾸리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5,610만여 명의 백만장자가 무려 19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17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잠시만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저 꿈만 꾸는 삶을 매일 생겨나는 새 억만장자가 실제로 즐기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자. 어제와 오늘 뭘 하며 어떻게 보냈는가? 재정적 자유라는 당신의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좋아하지도 않는 일과 맞바꿨는가? 당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겨우 퇴사만 피할 정도의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말이다. 그 직업은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공과금만 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그렇게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지금만큼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기는 데 쓸 수 있는 시대는 없었다. 이런 거대하고 새로운 부의 축적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휴대폰과 인터넷 덕분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으며 76억 명의 잠재 고객은 클릭 하나로 모두 연결돼 있다. 당신은 10억 분의 1초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당신의 가족을 자자손손 먹여 살릴 만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당신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직권이 높아서 된 것도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톱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집에 앉아서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 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사람도 없었다. 사실 오늘날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어릴 때 필라델피아의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같이 놀던 친구들 수십 명이 나중에 커서 억만장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을 것이다. 내가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폴 앨런, 리처드 브랜슨, 데이비드 게펜, 리드 호프만, 일론 머스크, 브룩 피어스, 에릭 슈미트 등 수십 명과 처음 같이 일했을 때 그들은 아직 성공한 부자도 아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은 미래의 끄떡없을 커리어와 비즈니스로 가는 비밀의 문을 찾았다. 그 비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15가지 공식은 어떻게 커리어를 쌓고 비즈니스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독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볼 것이다. 재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번 워렌 버핏이 수십 년에 걸쳐 꾸준한 저축과 투자로 부를 쌓았다면 소셜미디어 스타인 카일리 제너는 22세의 자수성가 억망장자가 됐다. 카일리가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세대인 반면 워런 버핏은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한다.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운수나 별자리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40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하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이 15가지 공식의 핵심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잘 활용하는 데 있다. 태도란 스스로 발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이다. 당신은 이미 백만장자가 될 역량이 있다. 단지 그 길로 가는 입증된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학교라는 곳은 당신이 사회의 규칙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신의 천성적인 호기심은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이 책은 당신이 고용인 마인드셋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21세기 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은 살면서 정작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 충고는 과연 받아들일 만했는가?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단순한 사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법부터 남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앞서 언급한 억망장자들은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미쳤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점부터 볼 때 미래의 끄떡없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본다.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할 때 그들은 실패를 인정한 뒤 거기에서 배운 것을 활용한다. 스스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모두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길 꺼릴 때 미래의 끄떡없을 그들은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서 속도를 높여줄 멘토를 찾았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갖고 있던 오해를 풀어주면서 부를 성취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 계획을 알려주지도 벼락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당신은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성공했으면 하는 이유는 세상에 더 많은 기업가가 필요하다는 나의 아주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기업가는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한다. 중산층의 번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매년 더 나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혁신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이고 재미있고 보상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웨이즈, 우버는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의 미숙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억만장자 혁신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간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한다. 그럼 다음 세대가 이룰 어마어마한 혁신들의 혜택을 더 빠르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빨리, 가장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계좌 잔고의 7자릿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다. 인류대학의 졸업장이나 높은 IQ 지수도 필요 없다.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고 선진국에 살 필요도 없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가진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책이 알려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책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며 당신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1년 안에 부자가 되는 필수 요소는 통찰력과 끈기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통찰력이란 기회를 찾아내는 힘이자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가치를 빨리 포착하는 법을 배우는 힘이다. 우리는 끝없는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기기나 앱, 서비스가 새로운 공백을 만들어내면 그 공백을 메우는 통찰력 있는 기업가들이 재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 말이다. 지금만큼 짧은 시간에 몇 세대 동안 지속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다.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되어 포브스에 이름을 올린 내 친구 브룩 피어스는 비트코인을 발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혁신을 활용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수억 달러를 만들어낼 통찰력이 있었다. 직원은 물론이고 자금이나 투자자 없이 말이다. 현재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톰 빌리우는 다이어트를 는 가족을 위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프로틴 바를 찾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 주방에서 직접 프로틴 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겨난 퀘스트 뉴트리션은 몇 년 후 10억 달러에 매입된 기업이 됐다. 이렇듯 통찰력은 성공을 향한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 그리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기술을 이 책이 알려준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성공의 기회는 모두 당신 주변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당신이 만들어낼 가치를 어떻게 포착할지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길을 밝히는 횃불이다. 끈기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여정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개인의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하늘에서 성공이라는 열매가 뚝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당신의 목표를 찾으면서 끈기를 키울 수 있을지 배울 것이다. 미래에 끄떡없을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쉽지 않은 여정은 대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전념하는 순간 당신의 여정은 시작된다. 노자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듯이 오직 당신만이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번영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보다 먼저 부자의 길을 간 백만장자들의 이야기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책에서 공유한 그들의 시도와 역경을 통해 당신은 위기에 대처하는 기술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어떻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지도 배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 흘리는 땀을 평생 불로소득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겠지만 만약 당신이 1년만 집중해서 일을 한다면 남은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방법으로 살 수 있다. 누구나 1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나는 내 지식과 명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한 젊은 청년을 멘토링하면서 그 여정을 기록했다. 이 책은
카우치 서핑을 하는 생활보호 대상 구직자에서 생애 첫 100만 달러를 벌며 자수성가 기업가로 성공한 한 밀레니얼 세대 청년의 12개월 여정을 따라간다. 이 책은 그의 발자취를 단계별로 기록하여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끄떡없을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수많은 백만장자가 사용했던 현실적인 방법들도 소개한다. 현재 아마존 웹사이트에는 사고를 전환하는 법과 부자가 되는 법으로 현혹하는 성공에 대한 책만 20만 권이 넘는다. 그중 이 책은 단연코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책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제4장 실패하면 된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성공은 최대화하는 습관.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 실패를 받아들이는 4가지 태도. 영화배우 미키 루니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다.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 즉,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해야만 한다. 다음 4가지 방법은 당신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1. 하는 일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든지 후회하지 마라.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일이자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패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맛보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먼저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출이 주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듯이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절대 제대로 만끽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호 가문의 2세대, 3세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나는 정류장과 같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일련의 과정에서 실패의 역할을 인지해라. 2. 늘 자신감을 가져라. 놀라운 재능보다는 놀라운 태도가 당신을 더 성장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이 하나의 길에서 실패한 것뿐이다. 다음에 시도할 때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바닥을 쳐도 또는 그 두 지점 어딘가에 있어도 같다. 오해하지 마라.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수용해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치유 과정의 일부다. 행동심리학적 의사결정 저널의 2017년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3. 전진하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해야 한다. 실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정크푸드로 폭식하거나 폭음으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 그 대신 건강한 대처 목록을 만들어 책상이나 벽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놔라. 따뜻하게 거품 목욕하기, 심호흡 요가하기, 강아지와 놀기, 친구와 수다 떨기는 훌륭한 대처법이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찾으려고 골몰하던 상태는 싹 떨쳐버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해변가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하는 것이다.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활성산소를 중화한다고 입증된 음이온으로 가득한 바다 공기는 세포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며 심지어 신경계의 균형을 되찾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 하나는 파도를 보는 것인데 파도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파도는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다. 4.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성공해서 겨우 몇 자국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다.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해도 실패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음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값진 지식과 노하우를 얻었다. 비디오 게임 하나를 통달하기 위해서, 게임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잠시만 생각해봐라. 게임에서 매번 당신이 죽을 때마다 마지막 판에서 당신을 물리친 장애물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한다면 마지막 판은 결국 승리에 굴복하게 된다. 알리바바를 세우고 460억 달러 이상의 개인 자산을 축적하기 전 마윈은 대학 입시 시험에 3번이나 낙방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직하기 위해 KFC에서 면접을 봤지만 전체 지원자 24명 중 혼자만 불합격했다. 2000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 뮤직 컨퍼런스에서 내가 마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중국 기업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이미 5년째 만들고 있었고 알리바바를 론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중국에는 아직 광대한 통신망이 없었지만 마윈은 이커머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대신 실패도 그를 멈출 수 없고 심지어 저지할 수조차 없는 특별한 에너지를 장착하고 있는 인물이다. 알리바바가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다. 마윈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실패를 진정으로 수용한다. 2021년 기준 레리 앨리스는 세계 갑부 7이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비전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오라클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또한 3억 달러 이상의 매각된 허핑턴 포스트를 설립한 아리아나 허핑턴은 작가로 성공하지 못했다. 20대 때 그녀는 36군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고 포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녀를 견디게 한 유일한 힘은 은행 융자였다. 월트 디즈니, 빌 게이츠, 링컨, 레이디 가가, 조지 포먼, 헨리 포드 모두 성공하기 전에는 빈털털이었다. 파산, 빚, 실패를 이겨내고 재기한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는 백과사전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다. 제8장 시간과 돈이 모이는 곳을 알면 된다. 기회를 부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력 높이는 법. 다국적 기업들이 갖는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다.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매분 생산성을 높여 활용해야 한다. 기회를 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시간 관리에 달렸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서치 기관인 디스카우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보통 하루에 2617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이는 하루 중 90분을 또는 1년 중 23일을 꽉 채워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TV를 꺼라. 미국인들은 평균 주당 33시간을 TV 앞에서 허비한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 하루 11시간 이상을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 이 장의 자주성과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것이다. 이 툴들이 당신의 일상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비법은 계획 수립에 있다. 이전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당신의 하루는 사실 전날 밤에 시작된다. 당신을 계속 괴롭히던 고민거리를 적는 행위는 머릿속에 열려있던 폴더를 비로소 닫는 절차인 셈이다. 끝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겨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끝내야 하는 5가지를 목록하고 나머지는 선을 그어 지워버려라. 끝내야 하는 것을 단호하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쳐내라.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번호를 매겨라. 리스트를 만들어 적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끝내는 비율이 9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끌어야 할 팀이 있다면 팀원들에게도 같은 리스트를 요청해라. 다음은 당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팁 3가지다. 1. 모닝 스크럼을 해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가 모닝 스크럼이다. 커피와 도넛을 두고 여유롭게 테이블에 둘러앉아 하는 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모두가 둥글게 서서 딱 15분간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무엇이 일에 방해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경과 보고서나 진행 업데이트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 그날 하루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말한다. 이것으로 15분 만에 회사 전반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된다. 2. 업무 시간을 배분하라. 업무 시간 내내 수능 시험 때만큼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다. 당신의 뇌는 살아있고 숨을 쉬는 유기체, 그래서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유기체에 연결돼 있다. 한 곳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능력에는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강도가 심해질수록 성과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무실 문을 닫은 후 휴식 없이 50분간 일해라. 그리고 일어나 1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간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셔라. 이 방식으로 당신은 12시간 동안 조금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다. 3. 이메일 탭을 열어두지 마라. 모든 메시지 앱은 물론이고 특히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라. 당신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5가지 업무를 마친 후 잠깐 시간을 내 답변하면 된다. 모든 방해 요소를 한 번에 처리하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시간만 잡아먹게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성공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경고한다. 4. 경과 시간을 생각해라. 제안서 작성, 예산 책정, 브레인스토밍 같은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할 때는 소요되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라. 당신의 일정에서 이 업무에 합당한 시간을 할당해 계획한다. 외근 시에는 이동 시간을 고려하는 것을 잊지 마라. 늦어서 헐레벌떡 미팅 장소에 도착하면 부신피질이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두통을 유발하고 심지어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거절하는 법을 연습해라. 당신이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는 예스맨이라면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라.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집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아니다. 집중이란 수백 개의 다른 좋은 아이디어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6. 명확한 목표와 자율성을 동시에 위임하라. 시간 관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위임하지 않는 것이다. 1인 체계를 오래 할수록 지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진다. 위임을 할 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프로젝트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가능할 때마다 피드백을 줘라. 프로젝트 수행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가능하면 수행자가 의욕을 보이고 재능을 보이는 분야의 업무를 주도록 노력해라.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 수행 시 성과금을 지급해라. 단, 당신이 정말로 즐기는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당신이 광고 에이전시를 설립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면 직원과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를 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당신의 일을 재미있어 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마이클 볼타지오와 수잔 페니거, 메리수 밀리켄 셰프들이 자신의 식당에서 여전히 요리하는 이유다. 당신의 일과에서 복잡한 일들을 없애버린다면 당신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날 것이다. 당신은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이는 당신을 영감을 주는 리더로 만들어서 모두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당신의 하루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면 테크 중심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는 백오피스 일을 대체할 오피스 디지털 툴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요 기업에서 많은 직원이 하던 업무의 대부분은 필요할 때 활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나 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 내 위계 질서가 깊숙이 자리 잡혀 있고 직원들이 연간 계획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